당신은 절대 치유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어머니에 대한 이 진실과 마주할 때까지는 말입니다. 칼 융과 원초적 상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밤 당신은 잠에서 깼습니다. 꿈이 아니라 현실에서 울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몇 초 동안 왜 우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꿈속에서 당신은 5살이었고 어머니가 당신을 안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 바빴고 너무 피곤했고 너무 자신의 고통에 빠져 있어서 당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느꼈던 고통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마치 그 작은 아이가 여전히 당신 안에 살고 있으면서 여전히 기다리고 있고 여전히 상처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한 후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낄 때, 누군가가 당신을 비판할 때, 과도하게 방어적이 될 때, 친밀한 관계에서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이나 버림받을 것 같은 공포를 느낄 때, 마치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당신의 모든 관계를 조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치유되고 싶어 합니다. 자기 개발서를 읽고 상담을 받고 명상을 하고 모든 방법을 시도해 봤습니다. 때로는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같은 상처 같은 반응 같은 관계의 문제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왜 치유가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왜 당신은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종류의 사람들에게 끌리고 같은 방식으로 상처받는 걸까요? 칼 융은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당신이 듣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복잡한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당신의 어머니 말입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기반을 형성한다고, 그것은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세상을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는 우리의 모든 다른 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울 것입니다. 이것은 어머니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도 자신의 상처와 한계를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어머니를 찾는 것도 아닙니다. 완벽한 어머니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실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어머니의 이미지와 그 이미지가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와 마주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융의 가장 깊고 치유적인 통찰 중 하나를 탐구할 것입니다. 어머니 상처라고 불리는 원초적 상처와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모든 관계를 형성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어떻게 그것으로부터 진정으로 치유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입니다. 이것은 쉬운 여정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피해왔던 진실들과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는 것만이 진정한 빛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진정한 치유, 진정한 자유, 진정한 사랑으로 가는 길 말입니다.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그렇다면 함께 이 깊은 내면의 여행을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진실입니다. 당신이 사랑이라고 배운 것이 실제로는 상처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에는 많은 형태가 있고
그중 일부는 실제로는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조건부 사랑, 소유적 사랑, 투사적 사랑, 방치하는 사랑. 이것들은 모두 사랑의 이름으로 행해지지만 아이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조건부 사랑은 당신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할 때만 사랑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좋은 성적을 받을 때, 말을 잘 들을 때,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을 때만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당신에게 진정한 자아는 사랑받을 수 없다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소유적 사랑은 당신을 어머니의 연장선으로 취급합니다. 당신의 성공은 그녀의 성공이고 당신의 실패는 그녀의 실패입니다. 당신은 독립적인 개체가 아니라 그녀의 꿈과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가 됩니다. 이런 사랑은 당신에게 자신만의 정체성을 가질 권리가 없다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투사적 사랑은 어머니가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상처나 욕망을 당신에게 투사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이루지 못한 꿈을 당신이 이루기를 기대하거나 그녀가 받지 못한 사랑을 당신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랑은 당신에게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 당신의 역할이라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방치하는 사랑은 물리적 필요는 충족시키지만 정서적 필요는 무시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너무 바쁘거나 우울하거나 자신의 문제에 빠져 있어서 당신의 내면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당신에게 감정적 필요를 갖는 것이 이기적이라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이런 형태의 사랑들은 모두 어머니의 나쁜 의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어머니들도 자신이 받은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그들도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같은 방식의 사랑을 받았고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의도가 좋다고 해서 상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초기의 사랑 경험은 당신이 평생에 걸쳐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추구하는지를 결정합니다. 만약 당신이 조건부 사랑을 받았다면 당신은 평생 다른 사람들의 승인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자아를 숨기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을 연기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소유적 사랑을 받았다면 당신은 친밀함과 자율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할 것입니다. 가까워지면 질식할 것 같고 멀어지면 버림받을 것 같은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투사적 사랑을 받았다면 당신은 자신의 욕망이 무엇인지 모를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원하는 것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진정 당신이 원하는 것인지는 확신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방치하는 사랑을 받았다면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할 것입니다. 당신은 독립적이고 강한 척하지만 내면 깊숙이는 누군가가 당신을 진정으로 보고 이해해 주기를 갈망할 것입니다. 이것들 중 어떤 것이 당신에게 익숙하게 들리나요? 아마도 여러 개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랑의 형태들을 조합해서 경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이라고 배운 것이 실제로는 어떤 형태의 상처였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유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진실입니다. 당신은 아직도 그 어린아이의 눈으로 어머니를 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객관적인 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관점에서 형성된 이미지이고 그 이미지는 지금도 당신의 무의식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어머니는 전능한 존재입니다. 아이의 생존이 그녀에게 완전히 의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분, 어머니의 승인, 어머니의 사랑이 아이에게는 삶과 죽음의 문제가 됩니다. 이 때문에 아이는 어머니를 이상화하거나 악마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완벽한 어머니이거나 완전히 나쁜 어머니이거나 복잡하고 모순적인 면을 가진 인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초기의 이미지는 성인이 되어서도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은 40세, 50세가 되어도 여전히 5살 아이의 눈으로 어머니를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을 비판하면 당신은 성인의 관점에서 그것을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어린아이처럼 전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어머니가 당신의 선택을 지지하지 않으면 당신은 성인의 관점에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어린아이처럼 버림받았다고 느낍니다. 어머니가 당신에게 조언을 하면 당신은 성인의 관점에서 그것을 참고사항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어린아이처럼 통제받는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은 파트너 친구 상사를 어머니의 대리인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현재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대신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오래된 패턴으로 해석합니다. 파트너가 늦게 들어오면 그것은 단순히 교통체증 때문일 수 있지만 당신은 버림받는다고 느낍니다. 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그것은 단순히 바빠서일 수 있지만 당신은 거부당한다고 느낍니다. 상사가 피드백을 주면 그것은 단순히 업무 개선을 위한 것일 수 있지만 당신은 전 인격이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런 반응들은 현재의 상황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과거에서 온 것이고 그 작은 상처받은 아이에게서 온 것입니다. 윤근 이것을 어머니 복합체라고 불렀습니다. 어머니와 관련된 감정기억 반응들이 하나의 복합체를 형성해서 우리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합체는 매우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가장 취약했던 시기에 형성되었고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이 반응할 때마다 자문해 보세요. 이것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반응인가? 아니면 과거의 상처에 대한 반응인가? 이것이 치유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어린아이의 관점에서 벗어나 성인의 관점에서 어머니와 다른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실입니다. 당신은 어머니에게서 도망치거나 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상처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최대한 멀리 도망치려고 하거나 어머니와 정반대가 되려고 하거나 아니면 어머니와 똑같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로부터 도망치는 경우 당신은 어머니와 관련된 모든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어머니의 가치관, 어머니의 행동 방식, 어머니가 좋아했던 것들을 거부합니다. 당신은 어머니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머니에 의해 정의되는 삶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무엇을 원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삶입니다. 단지 반대 방향으로 갈 뿐입니다. 어머니가 보수적이었다면 당신은 극도로 진보적이 됩니다. 어머니가 감정적이었다면 당신은 극도로 이성적이 됩니다. 어머니가 의존적이었다면 당신은 극도로 독립적이 됩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전히 어머니의 그림자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머니가 되려고 하는 경우 당신은 어머니의 모든 것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합니다. 어머니의 가치관, 어머니의 행동 방식,
어머니의 선택들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것은 때로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어머니를 잃을 두려움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어머니와 다르면 어머니의 사랑을 잃을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진정한 자아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복사본이 되는 것입니다. 더 복잡한 경우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머니로부터 도망치고 어떤 면에서는 어머니와 똑같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희생적이었다면 당신은 그런 어머니를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같은 방식으로 희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통제적이었다면 당신은 그런 어머니를 거부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관계에서 같은 방식으로 통제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감정을 억압했다면 당신은 그런 어머니를 원망하면서도 동시에 자신도 감정을 억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당신은 의식적으로는 어머니와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근 이것을 개별화의 실패라고 보았습니다. 진정한 개별화는 부모로부터 도망치는 것도 부모와 똑같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의 긍정적인 면은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면은 변화시키면서 동시에 자신만의 독특한 길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유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반응으로 사는 것을 멈추고 진정한 자아로 사는 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진실입니다. 당신의 모든 관계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가장 치유적인 통찰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맺어온 모든 중요한 관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서 어머니와의 관계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어머니가 당신을 과보호했다면 당신은 파트너에게서도 같은 과보호를 찾거나 반대로 과보호를 극도로 싫어하는 파트너를 찾을 것입니다. 만약 어머니가 당신을 방치했다면 당신은 파트너에게서도 같은 방치를 경험하거나 반대로 극도로 관심을 주는 파트너를 찾지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어머니가 당신을 비판했다면 당신은 파트너에게서도 같은 비판을 받거나 반대로 절대 비판하지 않는 파트너를 찾지만 그들을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의식이 미해결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얻지 못한 것을 찾거나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상처를 치유하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의식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항상 같은 종류의 사람들에게 끌리는지, 왜 항상 같은 종류의 갈등을 겪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더 복잡한 것은 당신이 상대방도 같은 패턴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행동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머니와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어머니가 당신을 통제했다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파트너가 당신을 통제하도록 유도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의존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상대방이 통제적으로 나서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어머니가 당신을 방치했다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파트너가 당신을 방치하도록 유도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지 않고 독립적인 척 함으로써 상대방이 당신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역동이 모든 관계에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의식적으로는 다른 종류의 관계를 원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익숙한 패턴을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복 강박이라고 합니다.
트라우마나 미해결된 갈등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려는 충동입니다. 정신은 과거의 상처를 현재에서 재현함으로써 그것을 마스터하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같은 상처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친밀한 관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의 상사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심지어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같은 패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당신에게 조건부 사랑을 줬다면 당신은 상색에서도 조건부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친구들에게도 조건부 우정을 기대할 것이고 자녀에게도 모르는 사이에 조건부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관계 패턴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그 안에서 어머니와의 관계의 그림자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유의 4번째 단계입니다. 과거의 패턴을 현재에서 반복하는 것을 멈추고 새로운 종류의 관계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5번째 진실입니다. 당신은 내면의 어머니와 대화해야 합니다. 진정한 치유는 외부의 실제 어머니와의 관계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어머니와의 관계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윤근 우리 모두가 내면의 어머니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실제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가 어린 시절에 형성한 어머니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어머니가 우리의 자아대화, 우리의 자기평가, 우리의 내면의 목소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비판적인 목소리가 들릴 때 그것은 종종 어머니의 목소리입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하는 가혹한 평가, 당신이 자신에게 부과하는 불가능한 기준들, 당신이 자신에게 느끼는 실망감들은 모두 내면의 어머니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자신을 과도하게 보호하려고 하거나 현실을 회피하려고 하거나 책임을 피하려고 할 때도 그것은 내면의 어머니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이 내면의 어머니는 매우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가장 어렸을 때부터 당신과 함께 있었고 당신의 정체성 형성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 내면의 어머니와 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면의 어머니의 목소리를 인식해야 합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하는 말들을 귀에 깊게 들어보세요.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이 실제로는 어머니의 목소리인지 구별해 보세요. 너는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어. 너는 너무 이기적이야. 너는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있어. 너는 완벽해야 해. 이런 목소리들이 들린다면 그것들은 내면의 어머니에서 나오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목소리와 대화를 시작하세요. 마치 실제 사람과 대화하듯이 말입니다. 그 목소리에게 질문하세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물어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그 목소리는 당신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비판적인 목소리조차도 당신이 실패하거나 거부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의도를 인정하세요. 하지만 동시에 그 방법이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세요. 당신이 어른이 되었고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돌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세요. 이것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내면의 어머니와의 관계가 점차 변화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내면의 좋은 어머니를 키워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격려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어머니가 주지 못했던 사랑을 자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좋은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유의 5번째 단계입니다. 내면의 어머니와의 관계를 의식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6번째 진실입니다. 용서는 망각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 과정에서 용서에 대해 혼란을 느낍니다. 어머니를 용서해야 한다고 들었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처를 잊는다는 뜻일까요? 상처가 중요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어머니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이해입니다. 어머니도 자신의 상처와 한계를 가진 인간이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당신에게 조건부 사랑을 주었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녀 자신도 조건부 사랑만을 받고 자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머니가 당신을 통제했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녀 자신이 통제받고 자랐거나 반대로 너무 방치되어서 안전감을 찾기 위해 통제하려고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머니가 당신의 감정을 무시했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녀 자신의 감정도 어린 시절에 무시당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머니가 당신에게 과도한 기대를 했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녀 자신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실패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상처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는 여전히 상처입니다. 하지만 이해는 당신을 분노와 원망의 감옥에서 해방시킵니다. 분노와 원망은 마치 독을 마시고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들은 어머니에게 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에게만 해를 줍니다. 용서는 어머니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당신이 과거에 묶여 있는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용서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단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러 번 용서하고 다시 화가 나고 다시 용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용서한다고 해서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만약 어머니가 여전히 해로운 행동을 계속한다면 당신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리를 둘 권리가 있습니다. 용서와 경계 설정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를 완벽한 인간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인간이었고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어머니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용서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치유의 6번째 단계입니다.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고 이해와 자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7번째 진실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치유의 마지막 단계는 가장 어렵지만 가장 보상적인 단계입니다. 바로 자신에게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주지 못했던 사랑을 자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응석바디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무조건적인 사랑 이해 지지를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아이를 돌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여전히 그 상처받은 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어하고 이해받고 싶어하고 보호받고 싶어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어머니로부터 충분히 받지 못했던 것들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어른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내면의 아이에게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내면의 아이가 슬프거나 무서워하거나 화가 날 때 그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그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감정을 느끼는 것은 인간적인 것이라고 말해주세요. 자신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세요. 어머니가 해주지 않았던 말들을 자신에게 해주세요. 네가 자랑스럽다. 네가 충분히 좋다. 네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말해주세요. 자신의 필요를 무시하지 마세요. 휴식이 필요하면 쉬고, 즐거움이 필요하면 놀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면 혼자 있으세요.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돌봄입니다. 자신을 보호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할 때 경계를 설정하세요. 좋은 어머니가 자녀를 보호하듯이 자신을 보호하세요.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세요. 실수를 했을 때 자신을 가혹하게 비판하지 마세요. 좋은 어머니가 자녀의 실수를 이해하고 격려하듯이 자신을 대하세요. 자신과 대화하세요. 내면의 아이와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누세요. 오늘 기분이 어떤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물어보세요. 이런 방식으로 자신에게 어머니가 되는 것은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에게 좋은 어머니가 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도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린 시절에 받지 못했던 사랑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자신에게서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치유의 7번째이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신에게 어머니가 되어 내면의 아이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초대입니다. 어머니 상처와 마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때로는 절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것 같은 죄책감을 느낄 수 있고 가장 기본적인 관계를 의심하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는 것만이 진정한 빛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진실과 마주하는 것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머니를 비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어머니도 자신의 상처와 한계를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목적은 이해하는 것이고 치유하는 것이고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과정을 통과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더 진실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과거의 패턴에서 벗어나 새로운 종류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 상처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받은 상처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치유됨으로써 당신의 자녀, 당신의 파트너,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더 건강한 관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적인 치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을 치유하는 일입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한 관계씩, 한 가족씩 치유해 나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용기 있는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어머니 상처와 마주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으로부터 치유될 준비가 되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당신에게 말해 줄 것입니다. 그것은 가치가 있었다고. 어둠을 통과한 후에 만나는 빛은 그 전에 알았던 어떤 빛보다도 더 밝고 따뜻하다고. 당신의 치유 여정이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마침내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자유로우며 온전히 자신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상처는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지나온 길일 뿐입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희망과 치유와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